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연봉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품어온 꿈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글의 전 부사장이자 야후의 전 CEO, 마리사 메이어입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스펙이 아니라 어디에 자신을 두어야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그녀를 정상으로도 데려갔고 또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패의 한가운데로도 이끌었습니다. 마리사 메이어의 출발점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위스컨신주 워소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공립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환경 속에서도 메이어는 일찍부터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는 탁월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더 나은 환경을 향해 자신을 밀어넣는 성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성장하면서 학생회와 토론, 각종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스탠퍼드대에 진학한 메이어는 심볼릭 시스템스를 전공하고 컴퓨터 과학 석사까지 마치며 기술과 인간의 사고를 함께 이해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선택 기준에 깊이 남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장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보다 비록 벤치에 앉더라도 더 뛰어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고른 한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메이어에게 아주 강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돋보이는 자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곁에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택하겠다는 기준 말입니다. 스탠퍼드 석사 과정을 마친 메이어는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당시 직원이 20명도 채 되지 않던 아주 작은 스타트업, 구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글을 아는 우리에게는 믿기 어렵지만 당시 그 선택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메이어는 안정성보다 사람을 보았습니다. 면접에서 만난 사람들의 지적 수준,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들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분위기에 끌렸던 겁니다. 결국 그녀는 더 작고 더 불확실하지만 더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그녀를 구글의 20번째 직원이자 첫 여성 엔지니어로 만들었습니다. 구글에서 메이어는 정말 무섭게 일했습니다. 구글에서 그녀는 검색, 사용자 경험, 제품 설계 전반에 깊게 관여했고, 단순히 코드를 짜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용자가 무엇을 편하게 느끼는가를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인물로 성장해 갑니다. 그녀는 구글의 단순하고 군더더기 없는 첫 화면, 그리고 여러 핵심 소비자 제품군의 방향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까지 데이터와 사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은 메이어를 빠르게 핵심 리더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단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최고의 인재들 틈으로 스스로를 던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성장 속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의 초반 성공은 실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어디에 자신을 둘 것인가를 집요하게 고민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만 일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던 메이어도 어느 시점부터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경영위원회 참여 자격을 잃으며 처음으로 허탈함을 느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녀는 2012년 구글을 떠나 야후 CEO 자리를 선택합니다. 당시 메이어의 나이는 37세, 미국 IT 업계 전체를 흔들 정도로 큰 뉴스였습니다. 야후는 한때 인터넷의 제왕이었지만 이미 쇠퇴가 깊어진 상태였고 모바일 전환과 제품 경쟁력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후 이사회는 메이어에게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이 선택은 메이어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들어갈 때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환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상승 곡선의 한복판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던 회사였고, 야후는 이미 시대 변화에 밀리며 방향을 잃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메이어는 야후에서도 구글 때처럼 쉼 없이 일했습니다. 모바일을 강화하고 흩어진 제품군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미디어와 인수 전략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에서는 개인의 역량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의 방향입니다. 결국 야후의 핵심 인터넷 사업은 2017년 버라이즌에 최종 매각됐고, 메이어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종 거래 가치는 약 44억 8천만 달러였고, 당시 그녀의 퇴장 역시 크게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메이어가 게을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많이 일했고, 누구보다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이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인 리더십 이야기로 바뀝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미 너무 늦은 말 위에 올라타면 이기기 어렵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마리사 메이어의 이야기는 두 개의 교훈을 동시에 남깁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려면 가능한 한 뛰어난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구글을 선택했을 때 보여준 통찰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곳, 밀도 높은 문제를 푸는 곳, 큰 일을 해내려는 야심이 있는 곳은 사람을 빠르게 바꿔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고통도 있지만 성장 속도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할 것인지, 누구와 일할 것인지,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메이어는 구글에서는 최고의 흐름을 탔고, 야후에서는 너무 무거운 구조적 쇠퇴를 떠안았습니다. 같은 사람, 비슷한 몰입, 비슷한 하드워크였지만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곳에 서 있는가? 아니면 혼자만 열심히 버티고 있는가? 메이어는 야후를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루미랩스를 공동 설립했고, 이후 선샤인으로 이어지는 새 회사를 통해 다시 제품과 사용자 문제를 푸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공식 소개에 따르면 선샤인은 사람들의 일상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소비자용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재건하는 자리에서 내려온 뒤 다시 더 작은 문제를 풀기 위한 창업가의 위치로 돌아간 셈입니다. 실패의 상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멈춰 서 있는 대신 다시 자기 방식의 선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사 메이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실력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어디에 자신을 두느냐에 따라 성장의 속도도 성취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잘못된 무대 위에서는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일하는 장소, 내가 있을 곳,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메이어의 답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 곁으로 가라. 다만 그녀의 인생 후반부는 거기에 한 줄을 더 보태줍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정말 살아있는 무대인지도 함께 보라. 마리사 메이어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늘 정답만 고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치열하게 선택했고, 어떤 선택은 그녀를 정상으로 데려갔고, 또 어떤 선택은 냉정한 한계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현실적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선택하니까요. 연봉, 직함, 안정성, 사람, 성장, 방향성. 그 수많은 기준 앞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하며 어떤 흐름 위에서 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오늘 마리사 메이어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